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긴 연휴 시간에 시간 활용을 알차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상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충원율, 충원 합격, 예비번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12월 15일까지 최초 합격의 영광을 모두가 누리면 마냥 좋겠지만 우리가 맥시멈 6개까지 원서 썼던 그 원서 중에서 6개가 아마 동시에 붙는 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라도 붙으면 정말 감사한 일일 텐데 어찌됐건 마지막 충원 합격까지 해서 붙게 되면 여러분 점수 하나도 아깝지 않게 잘 활용해서 붙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 합격, 추가 합격, 충원 합격에 대한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쁜 일들을 상상해 보면서 자, 충원율이 무엇인가, 그리고 각 대학마다 추가 합격 번호가 몇 번까지 주어졌는가, 그리고 각 전형마다 충원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방에 붙는 걸 최초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초 합격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부분 예비 번호를 받게 되죠. 어떤 경우는 예비 번호도 못 받고 그냥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 번호를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충원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바운드리를 우리가 좀 미리 알아보고 나서 추가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전년도의 추가 합격 현황입니다. 여러 과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이 회계학과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인원이 51명이어서 경쟁률은 3.92대 1이었습니다. 근데 추가 합격자가 33명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최초의 13명과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 33명을 합하면 총 46명이 붙은 거죠. 5명만 떨어지고 거의 다 붙은 거죠. 경쟁률이 3.9이지만 실제 경쟁률은 뭐 거의 2대1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용화학과 같은 경우는 8명 모집에 22명이 지원해서 2.75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 8명이 붙었겠죠. 그리고 나서 예비 13번까지 붙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총 21명이 붙은 경우가 되겠죠. 1명 떨어지고 다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일 텐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이런 과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지방대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과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 과들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에너지융합공학과 같은 경우는 13명 모집에 4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합격 번호가 26번까지 주어졌다는 얘기는 처음에 13명을 뽑고 나서 그 다음에 14등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리는 예비 1번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26번이라는 얘기는 13 더하기 26이니까 결국은 39명까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총 40명이 지원했는데 39명이 붙은 거예요. 그죠? 여기도 한 명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이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도 23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해서 4.30대 1. 다른 과에 대비해서 그래도 경쟁률이 낮은 편은 아닌데 추가로 붙은 학생들의 번호가 74번까지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 합격자 23명과 그 다음에 추가 합격 74를 더하면 여기도 거의 마찬가지로 지원했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붙었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원했던 학과가 이렇게 결과가 나면 얼마나 우리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방대는 이런 학과들이 있지만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일단 서울과기대 전년도 교과 전형 충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마다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가 있고 또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추합률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자, 만약에 우리가 10명을 모집을 해요. 예를 들면 자, 우리가 10명을 모집한다고 한번 봅시다. 10명을 딱 모집해요. 그러면 거기서 한 30명이 지원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거는 경쟁률이 3대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10명 지원에 3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합격자 10명을 뽑겠죠. 이 10명의 처음에 붙는 이 학생들을 최초 합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30명 중에서 이제 11등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리는 예비번호 1번을 주는 거예요. 12등은 예비번호 2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면 자, 30명 모집했기 때문에 예비번호 20번을 받은 학생은 결국은 30명 중에서 꼴등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예비번호가 10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또 다른 대학도 다 붙어서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등부터 10등까지 있었는데 뭐 3등짜리 학생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예비 번호 1번에 해당하는 이 학생이 이제 추가로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명을 모집하는데 예비 번호 10번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를 충원율 100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 다시 한번 10명을 모집하는데 5명이 추가 합격이 됐어요. 이거는 충원율을 50%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합률을 보시고 100%가 넘었다는 얘기는 전체 처음에 모집했던 인원이 다 빠져나갔다. 4명을 모집하는데 예비번호 4번까지 빠져나갔다. 그러면 이제 충원율이 100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8명 모집하는데 충원율이 100이다. 그러면 예비번호 8번까지 받았던 얘기입니다. 대학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충원율로 알려주는 대학이 있고 또 예비번호로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숫자가 큰 게 뭘 당연히 나한테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모집 인원 대비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모집 인원이 예를 들면 100명인데 예비번호가 50명 받았어요. 물론 50이라는 숫자가 큰 거지만 이 개념보다는 요거보다는 자 모집 인원이 10명인데 예비번호 20번 받는 게 충원율이 훨씬 높은 거죠. 그죠? 이거는 충원율이 50%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건 충원율이 어떻게 돼요? 2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숫자가 크고 적다 이걸로만 따지지 마시고 추합률, 충원율에 놓고 봐서 100이 넘어가면 한 바퀴가 돌았다. 우리가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충 이런 분위기를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각 전형마다 충원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합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잘 아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예비번호 받으면 그 전년도 대비해서 몇 번까지 빠졌는지를 잘 계산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전형이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은 일단 서울 과기대 놓고 보면 평균이 157.5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과는 100이 안 되는 게 있고 어느 과는 200이 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평균일 뿐이고 자기가 지원했던 학과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집 인원 대비해서 번호가 몇 번 돌았냐. 그 얘기가 추합률이 되는 건데 잘 보시기 바라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 대비해서 추합률이 반토막도 안 되죠. 거꾸로 이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자, 그만큼 붙기 어려운 전형은 잘 안 빠집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신 좋은 친구들이 일단 여러 개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개 붙으면 더 쉽게 빠져나가는 경향성이 있는 반면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느끼셨겠지만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그 종합전형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무조건 점수가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찌됐건 경쟁률이 높으면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그만큼 붙었을 때 힘들게 붙었기 때문에 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과지만 일단 모집인에 대한 차이도 좀 있습니다. 뭐 여기는 교과로서 많이 뽑는 대학이긴 하지 뭐 종합보다는 그거에서 많이 뽑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은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을 더 많이 뽑는데 그 모집 인원 대비해서 추합률 좀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전형은 추합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잘 보시면 100%가 안 되는 과들 거의 대부분이죠. 논술 전형은 더 안 빠집니다. 그죠? 논술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게 붙잖아요. 그죠? 최저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 잘 써야 되고 그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 특히나 수학, 뭐 과학 보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수학 정말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정말 논제 파악 잘해서 글을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또 왜 붙기가 어렵냐면 1, 2등급 학생들이 논술 지원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3등급 후반부터 4등급 또 5등급 때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우리 뭐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 학생을 제외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 놓고 보면 4, 5등급 대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논술로 붙었다. 당연히 안 빠지죠. 그죠? 어렵게 붙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합격의 기회가 논술이 적습니다. 이번에 숙명여대 하나 예를 들면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원 1차, 2차, 3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 부분은 자세히 안내를 해 드리겠지만 추가 합격을 할 때 무조건 전화로 여러분들 전화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로 통보해서 당신 이번에 추가 합격 됐는데 우리 학교 등록할 거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1차는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뭐 2차도 공지하고 이렇게 각 대학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모집 요강에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붙으면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 합격되었을 때 그 기간 안에 등록 여부에 대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밝히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숙대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이렇게 그 3번에 한해서 이렇게 발표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홈페이지하고 어디까지 전화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사회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1차도 안 됐고 2차도 안 됐고 3차도 안 돼서 결국은 빵명입니다. 왜 안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일단 모집 인원이 2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숙대에서 사회심리학과는 되게 경쟁력 있는 학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원이 적다 보니 안 빠져나가는 겁니다. 뭐 독일 언어 문학과 같은 경우도 한 명 취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학과도 2명밖에 모집하지 않지만 아무튼 교과 전형에서는 5명 전후로 안쪽에서 많이 하다 보니 잘 안 빠지는 것도 있고요. 반면에 또 이렇게 법학부 같은 경우는 무려 25명이나 빠졌습니다. 법학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그래도 1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돌죠. 그죠? 여기 기초공학부 같은 경우도 16명이나 빠졌고요. 빵명인데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닌 데도 있고. 그래서, 전년도, 그 다음에 그 전년도 한 2개년 정도, 우리가 이제 보통 3개년을 보라고 하지만 2022학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입시가 확 바뀌었기 때문에 보통 2022, 2023년 두 개의 년도에 한해서 모집 인원이 같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충 몇 번까지 빠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경쟁률이 크게 출렁하지 않았다면 대충 그 바운드리 내에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숙대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저를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앞번호를 하나라도 더 받으려면 일단 최저를 맞춰놓고 기다려라. 그죠? 최저 맞추는 건데 최저 못 맞추고 있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종합전형은 일단 1단계만 통과가 되면, 그죠? 그 다음에 뭐 서류형 같은 경우는 뭐 방법이 없지만 면접형 같은 경우는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을 잘 봐라. 어떻게든 잘 봐라. 그래서 어떻게든 면접에서 조금만 점수를 확보해서 번호를 하나라도 잘 받도록.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가족 자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한 명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안 빠진 과들이 있고요. 다른 과들은 그래도 아까 독일 언어 문화학과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는 한 명밖에 안 빠졌지만 여기서는 6명이나 빠졌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는 이런 예비 번호까지 잘 고민하셔서 더 잘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사회심리학과 같은 경우도 아까는 빵명인데 종합에서 한 명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화공생명공학부 같은 경우는 21명이나 이렇게 추가 합격이 되었고요. 과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에 따라 경쟁률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무조건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년도 기준 놓고 보셔야 되고 숙대도 마찬가지로 논술 전형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만큼 어렵게 붙었기 때문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뭐 이 자료는 많이 보여드렸지만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는 3명 모집하는데 예비 번호가 빵번 한 명도 안 빠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죠? 2022학년도 대비해서 2023년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학년도의 충원율과 2023학년도의 충원율 비교해 보면 이게 무조건 올랐다 떨어졌다 말하기 어렵죠. 그죠? 예비 번호가 2022년도는 23번까지 돌았고 2023년도 16번까지 돌았습니다. 모집 인원은 7명인데 그죠? 23명 그다음에 16명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328%, 228% 이렇게 약간 다르죠.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예비 번호가 2명, 그러니까 3명 모집에 2명 몰아서 66.7%. 아까 말씀드렸죠. 3명 모집에 3명의 예비 번호가 있으면 그건 100%, 2명이니까 66.7%.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빠지지 않아서 0%. 그러면 이유가 뭔가? 2022학년도에 경쟁률은 6대 1이었는데 2023학년도 경쟁률이 7.3대 1이어서 경쟁률이 높아져서 안 빠진 건가? 아니, 경쟁률이 높으면 예비 번호가 안 빠지는 건가? 그렇게 꼭 그렇게만 말할 수 있을 건가? 자, 2023학년도에 국어국문학과의 경쟁률은 12.4대 1이었고 2022학년은 9.1이었습니다. 그럼 경쟁률이 높죠? 그런데 번호가 16명, 여기는 23명. 반대로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20.5대 1이고 전년도에는 9대 1입니다. 아주 경쟁률이 터졌네요. 2023학년도에. 그런데 2023학년도에는 475%,
2022년에 225%. 이게 경쟁률하고 무조건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아니기도 어렵고, 경쟁률이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붙었을 때 어렵게 붙었기 때문에 덜 빠질 개연성이 있는 거고요. 경쟁률이 낮으면 그만큼 인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는 뭐 경희대가 보통 경희대에서 말하기를 교과 전형은 평균 등급이 1.6등급 정도라 그랬는데, 한국어학과 같은 경우는 2.3등급이죠. 그러니까 2등급 때 초중반의 점수를 가지고 경희대를 붙었어요. 그러면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다른 과들은 1등급 때 중후반에 형성이 되는데, 여기 스페인 어학과 같은 경우도 2.3등급에 형성됐기 때문에 스페인 어학과도 그렇게 많은 번호가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9명, 전년도에 9명 빠졌는데,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9명 빠졌어요. 그래서 225%인데, 작년에는 5명. 근데 이 점수가 작년에만 유독 이 과들이 낮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외국어 계열은 좀 2등급 초중반에 점수가 많이 형성됐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 해당하는 과들도 마찬가지로 안 빠지는 데는 한 명도 안 빠지는 과들도 있고, 딸랑 한 명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번호 2번 받았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1번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는 되게 마음이 아프죠. 또는 예비번호 1번 받아서 1번은 되겠지 하고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 명도 안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같은 경우는 예비가 16번까지 붙었습니다. 7명 모집에 16번 붙어서 거의 228%. 그죠? 7명 모집하는데 예비 예를 들어 한 10번 받았다. 되게 암울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자, 2022학년도에 12번까지 붙었고, 예를 들면 작년도에 예비 번호가 한 13번 나온 학생들은 기분이 어떻을까요? 전년도에 12번이었기 때문에 난 13번이야.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작년도에 16번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뭐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뭐 때문에 붙고 떨어지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최저가 있으면 최저 맞춰놓고 기다려라. 그죠? 여기도 경희대도 2합 5를 맞춰야 되는데 충족률이 70%, 80%대가 나오죠. 예비 일단 최저를 맞춰 놓은 다음에 번호를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거지, 최저도 못 맞추면 일단 다 탈락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최저를 맞춰라. 50여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종합은 일단 1단계가 붙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면접을 잘 봐라. 면접 준비 잘하고 계시나요? 종합 준비한 친구들 1단계 된다는 전제하에서 면접 준비 같이 준비해 나가셔야 되고요. 같은 논리로 교과보다는 종합 전형이 경쟁률이나 충원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붙어놓으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면접 준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습들. 논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낮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번호 거의 빵빵빵 한 자릿수, 5자리 또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렵게 붙었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그죠? 우리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경희대에 논술 붙는 친구들이 이렇게 합격자 등급 평균은 3등급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드문드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방에 붙으면 더할 나위 좋겠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추가 합격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농담삼아 얘기했지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피한 연말을 맞이하고 싶으시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자, 최저가 필요한 영역들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이 필요한 영역들은 면접 준비 잘 하십시오. 혹시나 1차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종합전형 하나밖에 안 썼는데 떨어졌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종합전형을 2-3개 썼는데 일단은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셔야 돼요. 1단계 합격한 거 보고 면접 준비하겠지 이렇게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추가 합격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게끔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추가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머지않은 다음에 이제는 수시에서 붙었을 때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라고, 날이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우리 수험생들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